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뭔가 지루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그래도 나름대로 좀 편입을 했었던 일부 종목들, 또 생시에 현재 편입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이 또 급등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이고요. 자, 제가 이제 2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던 종목이고 또 이제 편입 가격 대비해서 최고가 수익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한 40%까지 올랐던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네이버 이 하이퍼클로버 쪽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최근 공개 방송에서 일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매매할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 팁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을 또 나름대로 견인할 수 있는 그 AI 쪽 관련해서 견인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최근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서야 좀 AI 관련된 종목들 좀 편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네이버가 실적 발표가 좀 괜찮게 나왔고요. 또 앞으로 또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 네이버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AI 쪽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브젠이나 이런 애들도 뭐 알체라, 오브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분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뭐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뭐 단기 방향성 자체가 하방으로 뭐 전환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른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의 좀 한 가지 단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뭐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조금 일부 비중은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제가 이전에도 한 11선 정도 매매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제 음봉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1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강력하게 또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추세의 끝을 좀 먹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바로 이제 오브젠이라는 또 기업도 있습니다. 자, 오브젠이라는 기업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AI 쪽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틀 정도 좀 쉬어가다가 오늘 또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뭐 AI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까지 뭐 일정에 대한 재료 소멸도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직전 고점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파동을 저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한 5만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선은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돌파 나오면 추가적으로 그 다음 가격대 한 5만 3천 원에서 5만 4천 원 정도 가격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뭐 T 로보틱스 그리고 이 오브젠이라는 기업들 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로봇하고 AI 관련된 테마를 제가 편집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성장주 8월 달에 매매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들 좀 단기적인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2011년도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영향권 내에 시장의 지수가 좀 영향을 받겠지만 조만간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장주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좀 나쁘지 않겠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좀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국전약품 제가 원래 웬만하면 제약바이오 업종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편입해서 한 5% 정도 우선은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제 사실 종목을 편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했던 한 5% 정도의 1차 목표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국전약품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었고요. 1차 목표가 바로 하루 만에 도달을 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나머지 혹시나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일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아직까지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시장의 관심도 자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반복적으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이탈했거나 그런 흔적은 없는 만큼 나머지 비중 정도 한 2차 목표가까지는 우선은 열어두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혹시나 단기적인 변동성 키우면서 슈팅 나와준다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좀 목표가 변경 찬스를 쓰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리뷰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KINX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유튜브 채팅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에 AI 쪽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은 뭐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모아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 실적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AI 테마 쪽 관련해서 우선순위로 뽑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알체라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오브젠 이런 애들이 갔었을 때 상대적으로 뭐 수급이 강하게 붙어주지 못하지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시장 환경, 뭐 AI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성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종목 편입할 종목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빠르죠. 그래서 저도 김태현 매니저 로봇 아니냐 로봇 소리 좀 돌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가 33,950원이고요. 종목명은 뉴로메카입니다. 치킨을 튀겨주는 기업이죠. 치킨을 튀겨주는 기업이 아니라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을 만드는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치킨을 튀겨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최근에 생쇼에서 편입했었던 종목 중에서 로봇의 대장은 나다, 이제 앞으로 대장은 나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T-로보틱스였고요. 이 T-로보틱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전히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상반기에 내가 대장이었다라고 또 요즘에 좀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무지개를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또 7%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 때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좀 쉬어갔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대장이냐, 네가 대장이냐 그런 힘겨루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선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기업을 좀 찾아봤고요. 또 게다가 앞으로 이 협동 로봇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될 가능성도 좀 높고요. 특히나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접 쪽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그쪽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고객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킨을 튀겨주고 또 다른 산업에 앞으로도 협동 로봇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뉴로메카라는 기업은 다시 한번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는 5%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 보다는 최근에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그리고 T-로보틱스보다는 아직까지 좀 탄력이 약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생생 한마디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 자동화 공정에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적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자동화 공정 라인에 협동 로봇이 앞으로 채택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기업의 뭐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물론 이 기업 자체가 당장은 뭐 이렇게 이익을 내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 캐펙스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또 투자하고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성장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기업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실적이 안 지켜주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왜냐면은 돈을 벌면은 그거를 이제 R&D 비용에 계속해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이런 순이익단에서는 그렇게 실적을 아직까지는 벌어주지는 못하지만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순이익단에서는 영업이익단에서도 여전히 적자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이 다양한 산업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그런 전방 산업을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배터리, C사와 배터리 연구용 프로젝트를 또 수행하고 있고요. 또 OLED 쪽 양산, 제조 공정 관련해가지고 특정 공정 자동화 로봇 구축 사업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당장 뭐 이런 F&B 쪽 관련해가지고 이런 협동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2차 전지, 뭐 OLED 이런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용접 로봇 자체도요. 지금 현재 H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또 개발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제일 성장성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용접 협동 로봇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새로운 레퍼런스를 또 다시 한번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외형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동사의 이제 생산 캐파 확대 계획을 보시면은 올해부터 이제 1단계 그리고 앞으로 2단계, 뭐 3단계 이런 식으로 생산 캐파 추임이 계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확실히 생산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봇 쪽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임금 자체가 상당히 고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인건비는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로봇이 만약에 대신 일을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이제 로봇이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신 저를 대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자, 아무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로메카를 협동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도 있고 또 지난번에는 또 포스코랑 또 하나의 인수 기대감도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정말 빵빵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또 협동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돌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두산 로보티스 상장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두산 로보틱스는 또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협동 로봇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또 이제 그 뉴로메카라든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큰 기업,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만약에 IPO에 성공적으로 성공을 한다거나 했었을 때는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의 그 밸류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부분들 인정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 IPO 시장 내에서 IPO 당시에 그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협동 로봇들도 오히려 밸류를 더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협동 로봇 경쟁자가 시장에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그 수급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협동 로봇 대표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성공적으로 IPO를 성공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뭐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고요. 실제로 이제 그 기대감이 더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